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3일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은 계엄 선포문을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고 의안으로 했으나 최상목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 수사에서 진술했고 송미령도 계엄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A4 크기의 비상계엄 문건을 누구한테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김용현이나 최상목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데 하승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내란의 실행과 관련된 것일 뿐입니다. 군과 경찰은 내란의 실행에 동원된 사람들이고 김용현은 윤석열을 도와 실행을 총괄 보좌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내란의 몸통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내란의 손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내란의 진짜 동기와 목표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기획이 밝혀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는 국회를 해산할 명분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정도를 들고 나와야 국회를 해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의 목표는 국회를 해산하고 그 이후에 진행하려고 했던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단서가 국가비상입법기구입니다. 김용현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엄포고령 등을 작성할 때 과거의 사례를 참고했다면 당연히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도 과거의 사례를 참고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사례란 쿠데타 이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쿠데타 세력 마음대로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구가 국회를 대체한다면 이 기구에서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아니라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통한 장기 집권 그리고 이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을 덮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추정이 사실이라면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믿으면서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란의 진짜 동기와 목표, 전체적인 기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당들과 수사기관, 양심적인 언론,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추미애 장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내란 수계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 독주는 그저 핑계다. 이미 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김건희 호의 목적 비상계엄이었다. 9월 19일 뉴스토마토에 의해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김영선 의원의 보궐선거와 총선 개입 의혹이 폭로되고 10월 중순 강혜경이 공익제보자로 공개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10월 말 민주당이 윤석열의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해서 라는 육성을 공개했다. 그 무렵인 10월 말 11월 초 사이 김용현은 국방부를 통해 7,800대의 비화펀 구입 확대를 결정했다. 이것은 야당이 예산안 통과,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소추 훨씬 전의 일이다. 모든 사실은 김건희 범죄 가리개용 내란 폭동임을 가리킨다. 그래서 특검이 해법이다. 특검을 해방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반대한 세력이 공범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의 빵 터진 진술이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와이프가 계엄을 몰라 화낼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요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거짓말은 참 묘한 성질을 갖고 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진실이 드러난다. 가히 거짓의 역설이라 부를 수 있겠다. 충암파의 핵심 멤버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를 받으면서 윤석열이 김건희도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김건희가 알았다면 화를 냈을 것이라고 윤석열이 말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나는 이상민의 위 진술이 윤석열 정권의 실제 1인자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언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핵심 멤버들, 국힘당의 실제 속내는 차라리 윤석열을 버릴 수 있어도 김건희는 절대 못 버린다. 만약 김건희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두 망한다는 것이며 그런 속내가 이상민의 진술에 담겨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국힘당과 윤석열 내각의 핵심 멤버들은 윤석열을 이미 버렸다고 생각한다. 바꿔 말해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고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윤석열은 실제로는 2인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2인자는 여차하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1인자는 못 버린다. 따라서 현 정권의 1인자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 왜 국힘당과 윤석열 내각은 김건희만큼은 절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바 그대로다. 첫째는 윤석열 내각을 구성할 때 김건희가 장관들의 사주와 관상 등을 종합해서 지명했을 가능성이 노후하기 때문이다. 즉 김건희가 점지한 사람만이 윤석열 내각에 입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는 2024년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김건희가 국힘당 공천을 좌지우지했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건희가 무너진다는 것은 김건희에 의해 발탁되어 한 자리씩 차지한 관련 인사들 모두의 몰락을 의미한다. 물론 단순히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현 정권은 윤석열은 내어줄 수 있어도 기필코 김건희는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들끼리의 암묵적 컨센서스가 있을 수밖에. 요약하자면 윤석열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 정권의 실제 오너는 김건희였다. 따라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악행과 비리를 엄정히 조사해서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하려면 김건희 특검이 필수다. 김건희를 수사하면 줄줄이 사탕식으로 현 정권의 굵직굵직한 불법 비리들이 줄지어 나올 것이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힘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온몸을 던져 막았지만 헌재에서 윤석열의 파면 결정이 나면 상황이 확 달라질 것이다. 2월 말까지는 윤석열이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겠지만 3월부터는 김건희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아주 흥미진진한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다. 황교익 작가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김건희는 비상계엄 계획을 모르며 알게 되면 화를 낼 것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윤석열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국무위원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김건희와 함께 내란을 계획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내란에 김건희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수사기관이 볼 때 김건희는 그야말로 보물섬이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최강욱TV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들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우리 뉴스타파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그 명태균 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전화기에 또 뭐가 있었다,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명태균이 얼마나 많이 통화했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 부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죠. 검찰은 김건희를 잔인하게 짓밟을 것이다. 본인들이 생생낼 수 있는 아이템이 윤석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를 가지고 이제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저렇게 이제 구속 기소되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파면되고 이러면 그 뭐 인정사정 없죠. 그 앞으로 감옥 갈 일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박지원 의원의 정확한 예언처럼 김건희는 곧 윤석열 곁으로 갈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